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때 우리 양궁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양궁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양궁팀은 왜 강할까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경쟁과 협력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들은 치열하게 실력으로 경쟁합니다. 학연, 지연, 파벌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원팀으로 거듭납니다. 서로 의지하며 밀고 끌어줍니다. 개인전에서는 철저한 경쟁자로, 단체전에서는 든든한 원팀으로 뜁니다. 경쟁과 협력, 바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저희가 재보궐선거에 뛰어든다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컨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민주 진보 진영에 해가 될 것이다 등의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창당 때에도 똑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4월 총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압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야당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숫자보다 비슷했을까요? 저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습니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호남 정치가 활성화됩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입니다.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입니다. 둘째,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더 좋은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짬이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유권자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셋째, 유권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독점으로 질식 상태인 영남 정치에도 숨구멍을 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지역 후보를 내겠습니다. 최근 영입한 류재성 변호사는 어느 후보보다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도 과감히 후보를 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독점을 깨고 견제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한 표를 주셨던 690만 명의 국민께 엽죽습니다. 혁신당 후보가 지역에서 당선되면 윤석열 정권의 좋은 일일까요? 혁신당이 커지면 윤석열 정권의 고개를 숙이고 타협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며 친일, 밀정, 검찰 독재 정권 축출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든 혁신당이 세를 넓혀갈수록 탄핵의 힘은 커집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몇 명이 당선되든 결과가 어떻든 저희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선, 2026년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대선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승리 공식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애국시민과 민주진보진영이 싸우고 물리쳐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기득권, 짬짬이,
영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오로지 경쟁과 협력입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추석 연휴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청취를 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 불안과 분노였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덕담을 나눠야 하는 국민의 불안은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지역에서 더욱 심각했고, 치솟는 물가와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에 농심을 멍들게 하는 쌀값 폭락마저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앉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는 정부 여당과 더 치열하게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쓴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이자 일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논평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믿지 못할 발언입니다. 조국 대표가 험진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마치 2번 낙선한 듯한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더니 원내대표마저 선을 넘은 것입니다. 불과 반년 전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단 직후에 호남을 찾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하겠다. 조국혁신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전쟁의 일환이다. 가장 큰 집이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랬던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서 야심차게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서슴지 않는 조국 대표가 모두 동일인임은 분명한데 어느 조국이 진짜 조국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새빙선을 사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시고 지금은 진보 진영이 뚫뚫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